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암호화폐는 실제 돈으로 쓰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암호화폐가 실제 돈으로 쓰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돈이라는 재화가 왜 탄생을 했나?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돈은 교환을 좀 더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탄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라는 재화가 있고요. 과일이라는 재화, 이렇게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 두 개를 교환을 해보자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를 과일 한 개와 교환을 할 수도 있겠고요. 물고기 한 마리를 과일 두 개와 교환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물고기 두 마리를 과일 한 개와 교환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게 되면 물건을 교환함에 있어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세상에 교환해야 되는 물건이 두 개뿐이라면 사람의 머리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기억해서 물물 교환을 진행할 수가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라는 재화와 과일이라는 재화 플러스 장작이라는 재화, 이 세 가지 재화가 서로 교환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요. 물고기 한 마리와 장작 한 단과 과일 한 개, 이렇게 교환될 수도 있고요. 물고기 한 마리와 장작 세 개와 과일 두 개, 이렇게 교환이 될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사람이 기억하기 힘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물물 교환을 함에 있어서 발생이 되게 된다. 이게 바로 돈이라는 재화가 탄생하게 된 원인이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돈은 교환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물고기, 과일, 장작뿐만 아니라 수많은 재화를 돈이라는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이 돈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물건을 편하게 교환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개발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돈이 되기 위해서는요. 보편적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적당히 희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신뢰와 내구적으로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깨지기 쉬운 유리가 굉장히 희귀하다고 해서 돈이 될 수 있을까요? 내구도가 떨어지거나 다이아몬드처럼 너무 희귀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질 수 없다면 돈이 될 수가 없겠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돈은 교환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발명이 되었는데 이 돈은 보편적 가치와 적당히 희귀한 수량과 신뢰와 안정성,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내구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가장 먼저는 금, 은이라는 재화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금과 은은 적당히 희귀하고요. 또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변하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금과 은은 금속이라는 특성상 가지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 사람들은 지폐라는 것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지폐는 물론 금과 은에 기반해서 발행이 됐었는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금 1g당 10,000원의 지폐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미리 해 놓고요. 금 1g당 10,000원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10만 원을 발행하기 위해선 내가 금 10g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지폐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걸 조금 유식하게는 금 본위제라고 하는데요. 한 나라가 지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돈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금이나 은을 국가의 창고에 보관을 해놓고 그 보관한 금과 은을 근거로 해서 지폐를 발행할 수가 있었다. 이게 바로 근본위제 1971년까지 이어진 브레튼 우주 체제에 기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돈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금이나 은을 국가의 창고에 쌓아놨어야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금과 은을 기반으로 지폐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에 닥치게 됩니다. 바로 어떤 문제냐면 돈을 더 많이
찍어내고 싶다. 돈이라는 지폐를 더 많이 찍어내고 싶은데,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은데 금과 은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폐를 더 이상 발행을 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폐를 발행하는데 이 금과 은을 기반하지 않고 그냥 국가의 신용에 근거해서 지폐를 찍어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이걸 닉슨 쇼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때부터 돈은 국가의 신용에 기반해서 발행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돈은 1971년 이후부터는요, 신용이라는 말과 거의 동일해졌고요. 이 신용은 국가의 신용일 수도 있고요. 기업의 신용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신용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에서 가장 신뢰가 높은 국가의 신용으로 발행이 되었던 거고요. 특히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각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 결정되는 기축통화 달러의 시대로 세계의 화폐, 세계의 외환시장이 통일화되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얘기는 모르겠고, 암호화폐가 그래서 실제 돈 역할을 할 수 있냐라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뛰어난 석학분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국가의 신용이 붕괴될 때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 돈은 신용인데 지금 국가, 기업, 개인의 신용에서 국가의 신용이 가장 크기 때문에 국가가 돈을 발행을 하고 있지만요, 이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신용으로 국가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되면 돈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개인이 모인 집단이 될 수 있다면 암호화폐도 충분히 화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암호화폐가 돈이 될 수 있냐? 라는 물음에 가능하다. 그게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집단의 신용이 국가의 신용보다 더 커져서 사람들이 국가가 아닌 집단이 발행한 비트코인을 더 신뢰할 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신뢰가 가능한 다른 암호화폐가 국가의 신용보다 더 높을 때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그 누구도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죠. 하지만 그 언젠가 집단의 신용이 국가의 신용보다 높아질 때, 그때가 되면 일부 암호화폐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암호화폐가 실제로 돈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는 대다수의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암호화폐가 실제 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얼마 전에 제가 본 뉴스 때문인데요. 엘살바도르라는 남미에 있는 나라의 대통령님께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 24일 날 발표된 기사인데요. 뉴스를 좀 자세히 보시면요,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셨는데요. 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려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에 신뢰가 없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집단의 신뢰가 모인 비트코인을 사용함으로써 금융 비용도 줄이고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IMF와 세계통화기금, 세계은행들은 비트코인 통화 채택을 위한 엘살바도르의 기술 요청을 거부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지만요. 이런 흐름, 신뢰에 대한 흐름이 점차 개선이 된다면 비트코인, 더 나아가서는 특정 암호화폐가 실질적인 돈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조금 내어드리자면요. 돈은 1971년 이후부터는요,
신용이라는 말과 거의 동일화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국가의 신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미국의 신용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암호화폐가 돈으로서 사용이 되려면 암호화폐의 신용이 기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금융 시스템의 기존 화폐의 신용보다 당연히 훨씬 커져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늘 제 영상이 암호화폐가 당장 왜 돈처럼 쓰일 수 없는지, 암호화폐가 향후에 미래에 돈처럼 쓰일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신용이라는 게 왜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지 이 점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